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손흥민의 새해 축포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올해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속상했을 일들이 있었기에 더 큰 기쁨을 주는 득점인데요. 손흥민은 리그 13호 골을 신고하면서 EPL 득점 랭킹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쭉쭉 올라가서 득점왕 경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득점으로 막심 샤치키의 206골을 넘어서고 207골로 역대 유럽 통산 커리어 득점 아시아 단독 1위에 등극했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쳐야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남긴 인터뷰가 인상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극찬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 종료 후 각종 유익한 토트넘 통계에 대해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BBC에서 손흥민을 극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첫 실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역사를 쓰고 말았는데요. 2015-16 시즌 이후 한 시즌 최다 역전승인 5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서 바라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유독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후반전에 강합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프리미어 원정 8경기에서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과는 다르게 두 경기 모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결정력 부족으로 명성이 떨어졌던 베르너의 첫 골 신고입니다. 베르너는 브레넌 존스의 원맨쇼로 완벽한 크로스를 받아서 첫 프리미어 리그 골을 넣었는데요. 첼시 소속으로 아스날을 상대로 2022년 4월 이후 첫 골입니다. 베르너는 구두연센, 윌리엄 갈라스, 구스타브 포에트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와 토트넘에서 모두 득점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토트넘의 축구는 점유율 깡패였죠.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728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옵타가 보유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최다 패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터트린 손흥민의 득점은 너무나 멋졌는데요.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베르너에게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월드클래스 결정력을 극찬하고 있죠. 손흥민은 하프라인 바로 앞에서 침투해서 단독 드리블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수들이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손흥민의 나이가 31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흥민의 피지컬적인 기량 쇠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36m를 무시무시한 가속도를 붙여서 돌파했고 박스 앞에서 골키퍼 나온 것을 보자마자 우측 하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전문 피니셔 그 자체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의 득점으로 또 하나의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근 20번의 프리미어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19골을 넣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9골을 기록했고 사우스햄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BC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오늘 경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음을 인정하면서 손흥민에 대해서는 극찬을 남겼는데요.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끈기, 자질, 믿음, 상대가 너무 깊게 앉아 있어서 쉽지 않은 경기였다 라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늘 점유율을 완전 포기하고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노력한 한판이었습니다. 팰리스의 점유율은 고작 22% 밖에는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에제의 프리킥이 들어간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죠. 포스테코글루는 에제의 프리킥으로 실점한 이후 선수들의 태도에 일단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골이 필요했지만 여전히 침착하고 훈련된 모습을 유지했다. 그들이 골을 넣었을 때는 그들이 우리 하프타임에 공을 잡았을 때였다. 반응은 놀라웠다. 훨씬 더 편안하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지만 우리는 그 가정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신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라며 토트넘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이야, 이거죠 이거. 역시 한 팀의 감독은 이렇게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후반전에 득점을 몰아칠 수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보고 있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득점한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줬는데요. 일단 티모 베르너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죠. 티모 베르너는 오늘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놓쳤습니다. 오늘 패배했다면 팬들에게 무시무시한 욕바지가 될 만한 플레이를 펼쳤죠. 엔지 감독은 베르너의 토트넘 첫 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격수에게 골은 중요하다. 전반전 실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올바른 지역으로 들어갔고 브레넌의 뛰어난 플레이가 돋보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브레넌 존슨이 우측면에서 수비수 2명을 완전히 뚫고 나와서 거의 떠먹여준 패스를 줬기 때문에 엔지 감독도 브레넌을 칭찬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르너가 이 득점으로 자신감을 찾아서 토트넘에 많은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마침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꺼냈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인 것은 토트넘의 모든 득점에 토트넘 주장단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토트넘의 근본 자체가 캡틴 손흥민, 부주장 메디슨과 로메로였는데요. 일단 메디슨은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터질 때 로메로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그냥 툭 차서 아리랑볼처럼 올린 볼인데 짐슨 로메로가 공중볼 경합을 이겨내면서 골을 터뜨렸죠. 로메로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도 점프력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임스 메디슨의 두 번째 골 어시스트와 손흥민의 후반 추가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리더가 필요했고 마지막 세 골은 우리 팀의 리더들이 넣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자격이 있었다. 그는 열심히 뛰었다. 그런 선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선수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야, 그런 선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선수다. 이보다 더한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 종료 후 맨 오브 더 매치에는 손흥민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이 다양한 부분에서 오늘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득점과 슈팅 5의 1위, 기회 창출 3의 1위, 침투 움직임 39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포인트에서 1위를 하고 있죠. 이러니 손흥민 빠지면 골이 나온다는 말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BBC는 손흥민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40야드를 뛰었다. 손흥민은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아 뛰어갔다. 존스톤의 우측 아래로 공을 옮겼다. 시원하게 승점 3점을 얻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언제나 믿어왔습니다. 최근에 손흥민이 손가락 테이핑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들어오자 이렇게 농담했는데요. 그냥 손가락이다. 없어져도 별로 상관없다. 소니는 계속 뛸 수 있다. 괜찮다라며 강력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참 뛰어난 언변가이면서도 능력 있는 따뜻한 사람 엔지 감독입니다. 토트넘 팬들도 새해 축포이자 손흥민의 아시안컵 상황을 알기에 골을 넣고 교체되자 이에 화답했습니다. 캡틴을 향해서 팬들이 기립박수를 쳤죠. 리그 13호 골을 터뜨리면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털어낸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에서만큼은 행복 축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